아니냐? 법관들이 하지 마. 잠깐. 하지 마세요. 체포해! 경찰 건너면 체포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들은 거야, 이게. 내가 들은 거예요. 왜? 하지 마세요. 저도 아니면 하자고. 밀지 말라고. 경찰 밀지 말라고. 체포해! 경유 한 번 더 밀치면 체포할 거예요. 뒤로 빠지니까 뒤로만 체포하겠다. 윤석열을 초래했습니다. 윤석열은 불법법법 미공전에 조선일보 퇴근하라! 고지를 했을 뿐이야. 예? 대선 넣으면은 체포될 수도 있다는 걸 고지했을 뿐이야. 야, 이 사람은 좀 분위기 좀 물러서세요. 나 여기 경찰서장이에요. 물러서세요. 체포해. 지켜방해로 체포해. 체포해요. 알았으니까요. 문제로 체포하시니까요. 미쳤으니까요. 저기에 미쳤어요. 야, 그만하세요. 체포하라니까! 잠깐 지켜방해로 체포해! 지켜방해로 체포해! 먼저 체포하고 보지 않는데! 체포하세요. 여러분 체포하세요. 허리가 아프다고 주장했는데 체포 안 한 적 있어? 다 찾아갖고 날짜별로 정리해. 여기 지금쯤에 보내. 체포방해로 계속 기시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려들고 직원들 밀치고 뭐 하고. 아니 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옆에서 찍을 수 있는지 몰랐네요. 진술 지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여기 녹화돼 있어요. 녹화하시면 되겠어요. 아무는 문제 없어요. 아무는 문제 없어요. 지금 어디로 가요? 이동하나요? 네. 진지. 이재명을 이끌어내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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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도 끌어내 처단하자!
처단하자! 처단하자!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경찰 간부들도 많이 나와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발디딜 틈이 없어요. 차선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여러분, 차선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다가 압사사고 할 수 있어요. 경찰은 차선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찰 보고 알아서 할 테니까요. 너구리만. 자, 경찰 간부들 두 눈을 보시면 빨리 차선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 여러분, 따가운 함성을 질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 현수막 펴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현수막, 50년짜리 현수막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모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길을 찾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길을 찾았습니다. 5,300만 국민을 애국심과 선격으로 이끌어오신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국민혁명을 이루시며 한민혁명을 이루신 정말 원독자님을 모십니다. 연설하기 전에 경찰들 정신 차려 계시더라. 빨리 터이고 트라고 안통. 나는 문재인 정권 시절 때도 광화문을 내 마음대로 썼어. 맞아요. 문재인 때도 내 마음대로 썼다고. 광화문 광장에 우리 집회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찰들 잘 보라고. 이거 내가 미국 상원 의원들에게 다 보여준 영상 다시 한번 틀어봐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해봅시다. 자리 가세요. 자리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애국 동료들,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세요.
의자 다 들어. 저 경찰 확 밀어버려. 이 자식들 말이야. 영상 안 봤어, 이 자식들아? 좌파 애들 때문에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야, 그게 맞아? 그게 맞냐고? 이 자식들이 말이야. 좌파 집회가 어디 이렇게 다닥다닥 묻힌 집회가 어디 있어? 좌파 애들은 1m 간격 띄워서 하는 거야. 언론인 여러분, 당신들 다 일어서 경찰들 확 밀어버려. 나가, 이 자식들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 개지랄을 끌고 앉아서 이 자식들이 말이야. 종로경찰서의 나쁜 놈들이죠. 니들이 뭐하는 인간들의 경찰들 니들. 서기 전에는 나 연설 안 할 테니까. 자, 전후의 시청 부르면서 확 밀어버려. 야, 이 개자식들아. 어디라고 이 자식들이 말이야. 영상 봤잖아. 나는 문재인 때도 광화문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어. 빨리 해야지, 인간들아. 어디라고 말이야, 이것들이 야! 말이야. 전후의 시청 가겠습니다. 야, 인마, 나 빨리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내 시장놈들아, 그러고 있나? 빨리 일어나. 전후의 시청 앞으로 야, 빨리 일어나, 이 새끼들. 야, 동료를 씨발놈들아! 야, 대한민국 가봤어? 너 지금 방송하는 경찰관, 너 대한민국 가봤어? 대한민국? 저 눈까지 지금 다 왔다고 등까지. 지금 눈 가리러 봐, 이 새끼들아! 어느 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앉았어, 이 자식아! 야, 이 개자식아! 지금 철대관장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다 도로 들어오세요. 다 들어와. 어느 쪽을 해야 될 거 야, 아니야! 깜방 한번 들어가면 그만이야, 이 자식들아. 문재인들로 깜방 3번 갔어. 내가 4번 못 갈 줄 알아? 깜빡한다, 이 자식들이 어디라고 말이야. 그러면 니들이 경찰관들도 잘 들어봐. 좌파애들의 눈치가 그렇게 겁나냐? 야, 씨발, 다음 주 어떻게 하는 좌파애들 눈치가 겁나? 경찰청장으로 나와, 나. 씨발놈들! 경찰청장으로 나와! 새끼들아! 좌파만 겁나냐고? 씨발놈아! 이거 우리는 싸울 거다, 이 새끼! 우리는 대한민국이 끝난 상태에서 이 나라를 살려내려고 씨발놈들! 목숨 걸고 이 자리에 나온 거야. 목숨 걸고
진짜 보다 동의하십니까? 참았다니까 새끼들아. 동의하십니까? 야 씨발놈들아 참았다나. 이놈들이 말이야. 열할 새끼들아. 우리가 아니면 대한민국 이미 끝났어. 경찰들 너희들도 이미 처단돼서 처단. 진작 열하니까 야 씨발놈들아. 정신 야 동료경찰서 나와라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야 씨발놈들아. 참가자 열번 같은 소리 하지 마. 오일날 보다니까 새끼들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동료경찰 씨발놈들아. 그러니까 빨리 비키라고 신고됐어. 이게 신고된 거야. 그걸 신고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야 유동배 오라 그래. 야 유동배 오라 그래 씨발놈들아. 스피커 안 꺼? 유동배 오라 그래. 어디라고 이 자식들이 말이야. 한자세는 여느 쪽이라고 해야지 씨발놈들아. 저 성당으로 나와 너. 좌파 애들은 그렇게 겁나냐? 야 우리는 씨발놈들 겁안 나? 여느 쪽이라고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자리 나온 거야. 오늘 씨발 장난.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빨리 저기 전에는 내가 절대 연설할 수 없어. 정신 나갔지. 정신 나갔어. 여느 쪽이라고 해야지. 우리는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려내려고. 자, 청와대 앞에 분수학 광장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씨발로 여느 쪽이라고. 경찰들 니들이 나라를 이렇게 살아간 적 있냐? 야 여느 쪽이라고 해야지 씨발놈들아. 니들은 말이야 공무원돼서 한번부터 봉급 하나 딱 쳐먹고 했지. 보라 야 유동배 나오라. 영상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사정입니까? 우리가 4년 전에 청와대 분수학 광장에서 아스팔트에 누워서 3달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날이 영하 10도야. 영하 10도. 그 전날 눈이 와서 녹아서 밑바닥에는 얼음이 다 깔려 있었어. 거기에 스트로프 한 장 깔고 이불 하나 덮고 우리는 이 조국 대한민국의 투쟁한 거야. 경찰들이 이렇게 해본 적 있어? 빨리 비켜. 빨리 비키라고. 야 씨발 여느 쪽이라고 해야지 씨발로. 우리는 이런 각오로 투쟁해서 이런 각오로. 참가자 여러분, 경찰 탱크를 밀지 마십시오. 민주가 밀면 안전에 위험이 됩니다. 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 자식아. 여러분 밀지 마시고 그러면 털면 될 거 아니야. 털면 참가자로 주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진행 못해 이 자식아. 뭘 진행해. 그래서 경찰은 체증하고 있습니다. 체증해라 이 밀지 자식아. 마십시오. 얼마든지 체증하라고. 경찰은 집회의 안전을 위해서 도와줘야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무슨 집회를 해요? 여기 보라고 지금. 여기 모인 밀도를 보라고. 밀도를 보란 말이야. 밀도를. 왜 씨발놈들. 이게 경찰이야? 저기 경찰은 상황에 따라서 너 더 이상 말 안 하고. 경찰이 문제지.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도 이렇게 안 했잖아. 아니 그때 안 한 짓을 왜 우파 대통령이 됐는데 왜 이렇게 할 거야? 왜 그러냐 말이야. 야야야 열어라고 씨발 한타세는. 정신 나갔어. 야 유동배 열어. 야 동료경찰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열으라고. 해외 동포 여러분, Northeast Korea. 지금 대한민국이 이꼬라지가 됐습니다. 이꼬라지가. We are in charge of state right now. 야 씨발 동료경찰서장 나와. 왜 이래서 씨발 나오는 거야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씨발. 걸 알았어. That is why I think this nation has failed.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And in such a situation, 나라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왔기 때문에 because we're destined to disappear. 우리 과문은 That is why you call on 검찰총장인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내었습니다. that we make Prosecutor General Yoon Suk-yeol as our president. 누가 불러냈습니까? And who started this? 우리가 불러낸 겁니다. It started by us. 그리하여 대통령을 만든 것입니다. How we made him our president.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불러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대한민국에 저 문재인 강도 한마디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놈은 이번 주에도 신명사를 연설했는데 이것은 김정은의 연설을 들어야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관으로서 집회 장소에 난입할 때는 반드시 정복을 착용하거나 아니면 신분증을 폐용해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골프복을 입고
골프복을 입고 집회 신고된 현장에 난입해서 내가 서장이야. 서장이야. 내가 서장이라고. 내가 종로경찰서 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부하라고 하는 종로경찰서 경찰들에게 마구마구 체포하라고 훈계를 내리는, 지시도 아닙니다. 훈계를 내리는 그와 같은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날 좌파들은 분명히 폭력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집회 현장에 나와서 존재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폭력 집회를 예방하고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한 불법 집회를 해산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력 집회를 주도하는 자들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할 때 무고하게 폭행당하는 시민을 보호하라고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붙잡고 우리들을 탄압하라고, 그리고 또 시민과 국민을 바로 폭력 집회 집단으로부터 보호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경찰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경찰서는 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속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정의기억연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종로경찰서 유동배의 관할구역이죠. 골목대장이라고 하도 지랄을 하니까 우리가 종로경찰서 관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의기억연대가 미신고 집회를 하든 어떠한 집회를 하든 어떠한 폭력을 하든 어떠한 모욕을 하든 종로경찰서장은 굽신거리기 바쁩니다. 90도로 인사하고 미신고 집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들을 보호하기에 바쁩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악의적인 행태는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코로나 핑계 삼아서 가족들끼리 손도 못 잡게 다니고 한 그 결과입니다. 경찰이 본인들이 뭘 해야 되는지 5년 동안 완전히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임무는 바로 무고한 시민들을 좌파 고귀한 집회를 하시는 우리 좌파 양반들한테 갖다 바치는 재물을 갖다 바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 지난주 토요일에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좌파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파들이 띄엄띄엄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집회 신고한 장소에 있는 우리 애국 시민이 확성기를 들고 그 말 한마디를 하는 걸 가지고 빨갱이를 몰아내자, 그 한마디를 하는 걸 가지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종로경찰서 경찰도 폭행하는 장면이 명백하게 체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있었던 종로경찰서장 유동배는 이들을 체포하거나 이와 같은 폭력 집회를 해산시키지 않고 오히려 혼자서 마이크 확성기를 들고 발언하고 있는 우리 우파 애국 시민을 체포하였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뭘로 체포하기에 이렇게 물어봤지만 종로경찰서 유동배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내가 서장이야. 내가 서장이라고. 내가 서장이니까 체포해. 체포해 10번이나 그랬습니다. 왜 10번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거기 현장에 있는 경찰들도 바로 아무 혐의가 없기 때문에 체포할 수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로경찰서 짱이라고 주장하는 유동배가 지시해도 지시에 따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급기야 무조건 체포해라고 하니까 무조건 체포하랍니다. 무조건 체포해,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무고한 애국시민 한 명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황당하게도 그 옆에 깃발을 들고 가만히 서 계셨던 시민 한 분이 있습니다. 깃발을 들고 혼자서 가만히 서 계셨던 시민 한 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아무도 이 사건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죠. 깃발을 들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누가 체포됐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 두 분의 변호인으로서 오늘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의 논리에 따른다면 우리가 자수하는 게 될 겁니다. 네, 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을 통보했더니 종로경찰서가 하는 이야기는 가관입니다. 우리는 조사할 게 없습니다. 왜 출석하시나요? 아니, 현행범 체포까지 해놓고 조사도 안 하겠다? 현행범 체포까지 했는데 혐의가 없습니까? 현행범 체포까지 했는데
입건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무고한 시민이라는 걸 자인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경찰대학교까지 나왔다고 어깨에 뽕 한참 들어간 종로경찰서장 유동배가 하는 짓입니다. 이런 자에게 바로 언론이 우리를 뭐라고 매도를 하든 이런 자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지 않는 언론이 무슨 언론입니까?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본인이 경찰서 짱이라고, 그렇게 짱이기 때문에 내가 짱이라고 진짜로 그렇게 착각하는 이자를 파면하자고 촉구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로경찰서장 유동배는 어떤 자인지 우리가 한 달 동안 충분히 봤습니다. 4월 15일 토요일에 4월 22일 잡혀간 애국시민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주의를 지키고 있던 경력들에게 야 인력 빼 얻어맞게 놔둬. 자, 종로경찰서장이 얻어맞게 놔두랍니다. 자, 종로경찰서장 너는 네가 짱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묻지 않겠지만, 자, 종로경찰서 경찰관들 정신 있습니까? 얻어맞게 놔둘 거예요? 자, 종로경찰서장이 국민 죽이라 그러면 정말 나가서 죽일 거예요, 당신들? 이 자들은 단체로 미쳤습니다. 단체로 정신이 나갔어요. 5년 동안 문재인 치하에서 코로나로 국민들 그렇게 짓밟더니 단체로 미쳐버렸습니다. 자,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의 자유, 그리고 집시법에 따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런데 이 집회의 자유가 특정 범죄 집단, 폭력 집단에게는 무제한 용인되고, 그리고 또 자유를 주장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는 종로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해도 그 집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말 같지 않은 현실을 바로 종로 경찰서 짱 유동배가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 종로 경찰서장 유동배가 4월 15일 날 얻어맞게 놔둬라고 한 결과는 바로 4월 20일 날 우리 애국 시민의 엄청난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그분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좌파 폭력 집회를 일삼는 이들 집단은 가만히 손피켓을 들고 있는 우리 애국 시민을 향해서 질서 유지선을 넘어서 경찰을 뚫고 발로 차고 아스팔트에 머리를 짓이기는, 그래서 결국에 뇌출혈과 두부 열상을 입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까? 자, 종로경찰서 경찰관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종로경찰서 짱은 천년 만년 간답니까? 결국에 그분은 현장에서 119를 불러달라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들에게. 폭력행위를 막지도 못한 경찰들에게 마지막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돌아오는 대답은 황당했지요. 여기 119 못 와. 여기 119 못 와? 경찰이 거기 오질 말아야지 차라리. 119가 왜 못 옵니까? 자, 이 결과는 다 뭡니까?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한눈에 알 수 있죠. 종로경찰서 짱 유동배가 인력 빼, 경력을 빼서 얻어맞게 해 라고 지시하니까 종로경찰서가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옆에서 공모하고 방조한 것입니다. 이들을 상해 공범, 특수공무 집행 중의 공범, 그리고 독직폭행의 범죄자들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누가 도대체 독직폭행의 범죄자란 말입니까? 이와 같은 경찰의 추악한 실태, 종로경찰서 짱이라고 주장하는 유동배의 민낯을 우리는 밝히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피해를 입은 2명의 현행범 체포된 애국시민과, 그리고 좌파들로부터 발로 짓이김을 당해서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흐른 우리 피해자분들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그분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분들의 증언을, 그리고 또 이분들의 피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든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갖든
그 정치인에게 이런 분들부터 보호해야 나라가 똑바로 사는 거라고 제발 좀 목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날 4월 22일 현장에서 체포된 이진원 대표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2일 종로경찰서장 유동배에게 불법으로 체포당하여 6시간가량을 불법 감금당했던 이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9월경부터 지난 22일까지 매주 촛불폭도, 저들은 촛불폭도라 부릅니다. 저들은 집회가 아니고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폭도들이기 때문에 촛불폭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촛불폭도들이 행진을 할 때 매주 옆에서 맞불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2일까지. 이 기간 동안 제가 촛불폭도들과 경찰들에게 당한 핍박과 탄압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촛불폭도들이 저에게 욕설, 폭언, 폭행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그냥 그것이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저에게 말하기를 상대를 자극하는 행동은 집시법 위반이다, 집회방해다, 하지 말라, 저를 밀치고 스피커 확성기를 꺼버리며 갖가지 방해 공작을 벌이고, 어떤 날은 남대문서 경비과장이란 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저를 기동대에게 명령하여 들어서 멀찌감치 내던져버렸습니다. 어떤 날은 일빈미술관 앞에서 제가 신고한 행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유 없이 제 행진을 방해하였습니다. 길을 막고 저를 둘러싸고 보내주질 않았습니다. 자, 이것까지 제가 참았습니다. 왜냐? 촛불 폭도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저도 폭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폭력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오로지 구호만 바꾸고 수령하고 추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경찰들과 적대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공식적인 민원 제기도 안 하고 그저 그때그때 구두로 항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종로경찰서장 유동배란 자는 저와 생각이 달랐나 봅니다. 이 자는 저를 적으로 인식했나 봅니다. 대략 한 달 반쯤 전부터 종로경찰서 최증팀장이라는 자가 제가 집회를 시작할 때마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하시는 행동은 집회방해로 처벌될 수 있으니 체증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고지를 하며 불법적으로 체증을 하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번입니다. 매번. 그러다 4월 15일에는 저 촛불 폭도들의 옆에서 유동배가 저 폭도들이 행진하는 옆에 있더니 저를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옆에 얻어맞도록 놔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시위를 할 때 수많은 촛불 폭도들이 저를 향해서 욕설, 폭언, 폭행 등을 했음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제가 시위를 진행하면서 찍었던 체증 영상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 유동배란 자는 명백히 저를 향해서, 자유시민을 향해서 얻어맞도록 놔두라고 경찰들에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이 됩니까? 그 결과가 지난 22일에 벌어진 겁니다. 유동배란 자는 저를 적으로 인식했기에 제가 집회 신고를 하고
구호를 외치는 장소에서 촛불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켜려고 하는데 폭도들을 제압하진 않고 저를 제압하고 저를 체포하였습니다. 어제 유승수 변호사께서 방송을 했지만 저를 체포하는 현행범 체포라는 것은 명백한 불법 체포입니다. 명백하게 불법 체포이며 옆에 계신 선배 애국자분도 깃발을 들었다는 이유로 유동배 경찰서장이 직접 깃발을 내리라고 하자 내리지 않자 체포해! 저와 똑같이 체포해! 이게 경찰서장입니까? 아니면 정신병자입니까? 아니면 촛불 빨갱이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여기 옆에 계신 선배 애국자분은 불법으로 체포당하여 이곳 종로경찰서 진흥팀에서 무려 6시간가량을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조력하에 추후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가면서 무려 6시간가량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자들은 불법 체포, 불법 감금, 인권 침해, 공권력 남용, 직권 남용, 직무유기 등 이자들의 범죄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경찰서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자가 앞으로도 계속 경찰복을 입고 시민들을 우롱할 것이 확실한데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자들을 반드시 기필코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법의 처벌을 받게 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유동배 어딨어? 뭐가지 끌고 나와! 이 자리에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 자유시민 여러분, 유동배 도망갔냐? 저와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분들의 일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지 않으시고 정의감과 애국심에 같이 분노하고 같이 행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 피해자분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피해자 첫 번째 현행범 체포되신 분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 깃발을 들고 있었더니 죄가 되더라 라는 첫 번째 판례 그리고 또 수사 사례를 남기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현행범 체포되신 두 번째 애국시민의 말씀을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당합니다. 여러분들 내 얼굴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땅에 떨어진 가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심을 쳐서 활동을 선봉해서 해왔던 저입니다. 4월 22일 날 토요일 날 17시경 우리 모임의 저녁 식사를 끝난 후 나의 고향 광화문에 산책할 의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웬 어디서 본 듯한 키 큰 청년을 보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청년입니다. 내가 2년 반 전에 강남역에서 우리 네 번째 선글라스 낀 저 천 대표랑 같이 부당산가 수사하라 라는 블랙 시위 청년연대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자유 카니발인지 콘서트인지에서 같이 행진을 한 기억이 있어서 2년 반 만에 그 모습을 보고 단지 필마로 이 키 큰 청년이 3m짜리 장대 봉에다가 이재명이 구속하라는 깃발을 들고 옆에 메가폰, 이 메가폰을 옆에 들고 가는 것을 저 여성과 같이 가는 것을 본 순간 여기는 좌빨들의 해방구가 됐어요. 그 시간 토요일마다 그 시간에 좌빨들이 난동을 피는 그런 장소가 됐어요. 거기서 내가 이 청년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뒤따라갔어요. 그런데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갑자기 경찰들 8명한테 에워싸여가지고 팔을 끼고 이 청년이 몸이 좋지 않다 그리고 차라리 수갑을 채워라, 나 이 팔 부러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을 옥죄고 이러니까 이 청년이 들고 있던 아까 그 깃발을 바닥에 떨어졌어. 6m 떨어져 있던 내가 그 깃발을 들었어요. 왜? 그 깃발이 밟히고 찢어지고 그러면은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앞에 바리케이트, 펜스, 경찰 저지선 알루미늄 1m 50cm 높이의 펜스가 다 정리되어 있는 그 펜스 앞에 지금 이 거리입니다. 이 거리 약 10m 떨어졌어. 여기에 아까 얘기한 골프 하얀 티셔츠 입은 사복 입은 사람이 내가 그 깃발을 들었으니까 그거 치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누구요? 사복 입었으니까 나 서장이요. 그래. 아니 서장? 내가 서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신분증 폐용도 안 하고.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집회 방해죄, 현행범 체포합니다. 현행범 체포해. 나는 뻥친 거야. 뻥쳤어. 그래가지고 19시 20분경에 내 옆에 있는 경찰들이 뻥친 거야. 아니 이거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닌데 그 골프복 입은 서장이라는 작자는 체포하라고 그러고 엉거주춤이야 서로. 그래가지고 나 억울하다 그러니까 조금 앉아 계시래. 나 70 가까운 노인네다. 나 당뇨 환자고 조금 앉아 계시래. 그러더니 한 5분 후에 그 광화문 파출소 가시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통 지역 파출소 가면은 본소에 안 넘기고 대충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가 보다 해서 내가 그런 까지 했는데 웬 까만 옷을 입은 기동대 놈이 와가지고 순찰차 타고 이송해야 된다 이거야. 그냥 반항도 못하고 순찰차가 오더라고요. 뒤에 태워. 근데 여기 온 거야. 그 밤에 7시 반에. 그런데 2층에 올라가네. 그 진흥팀이라고 그래. 뭐 진흥팀. 거기 가서 7시 반부터 새벽 0시 30분까지 감금돼 있었어요. 감금. 그래가지고 그 조상환이라는 놈이 하나 딱 앉아가지고 날 얼르더라고요. 뭘 얼르냐? 집회를 방해하시는데 폭행. 여보, 내 나이 70 가까운 사람이 무슨 폭행을 하오? 나 깃발 들고 서 있고 약간 흔들릴 뿐이야. 그러더니 그 폭행 소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욕설을 내가 무슨 욕설을 하냐? 나 힘없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무슨 욕설을 하냐고. 옆에 경관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억울하다고 계속 하니까 애매한 모양이더라고. 그러나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돼서 이송이 됐다 이거요. 그러니까 조설 구매한다 이거요. 내가 나중에 하니까 이 사람한테 나중에 그 같이 석방돼서 얘기 들으니까 자기가 집회 신고한 지역이었대 그게. 그럼 더더구나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합법적인 집회 신고 장소에 합법적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현행범 체포하는 이런 데가 어딨어? 오히려 현행범 체포를 지시한
그 경찰서장 유동배를 현행범 체포해야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이 대표는 조서 작성을 안 했대. 나는 노인네가 마음이 약하니까 조서 작성을 했어. 문답 A4 용지에 2장으로 했어요. 근데 도대체 불안해. 그리고 조사관 책상 위에 내 사찰 서류가 있더라고. 나보러 그래. 부부젤라 부르셨어요? 그래. 아, 부부젤라가 뭔 상관이 있어? 그래서 아니요. 근데 나한테는 보여주지 않는데 책상 위에 놓여있어 이 자료가. 이렇게 봤지. 그러니까 지가 쫑알거리더라고. 부부젤라 불고 행진을 따라다니고 나 사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경찰서장 이동배가 무조건 체포하고 얼굴에 이거야. 지금 자료를 온갖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사람을 우선 체포하고 미란다 고지도 아니하고 우선 체포해서 미란다 고지 변호사 설명할 수 있다. 뭐 불이익한 발언을 안 할 수 있다는 거 아니하고 오히려 까만 옷 입은 새끼가 와가지고 나보러 미란다 고지 했으니까 사인해달래. 나 그런 짓을 단 적 없어요. 이런 놈의 직무를 집행해요. 그러니까 이놈의 종로경 경찰서장 유동배는 아나무인으로 좌빨 5호 대변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이 대표가 저지난주 토요일 날에 좌파 새끼들하고 면전해서 가까이 접근하는데 경력을 빼라. 경력을 빼면 의도 맞잖아. 근데 이 새끼가 지나가면서 경력 빼. 의도만 들어놔둬. 의도만 들어놔둬라는 게 경찰서장이 해야 할 발언이요. 유동배 파면하라. 파면문이 아니라 연금 박태는 물론이거니와 형벌에 처하라. 아가리를 찍어.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나 배추장사 아니야. 나 나름대로 경찰서장 이동배 횡포 부렸다. 공권력을 오남용했다. 즉 경찰관 직권남용했다. 인권 탄압했다. 인권 유린했다. 119도 안 부르고 미란다 고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나 무고죄는 맞고 살 거야. 무고죄! 나 억울해! 내가 왜 현행범 체포당해? 유동배가 현행범 체포당해야 돼! 나 지금 들어가면요 진술할 겁니다. 내 그 담당 곽 수사관이 월세 그럼 나 진술 거부합니다 할 거야. 나 인정 못해! 여기 지금 자 보십시오. 현행범 체포가 되면은 가족들한테 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을 안 됩니다. 대부분이 아마 구속을 시키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설명을 하는 모양이야. 근데 나는 직접 제가 토요일 날 석방되고 나서는 일요일 한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토요일 날 석방될 적에 이 얘기를 했어. 내가 가져가겠다. 본인이. 나는 가족이 여의치 않으니 이거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뻥치더라고. 나오면서 이걸 가지고 나왔어야 했는데 못 가져 나왔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11시에 이거를 내가 찾아와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현행 범인 체포 동지서 조 아무개 인적사항 적고 현행 범인 체포 피의자 법정 대리 배우자 뭐 이렇게 하고 돼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범죄 사실 요지 및 현행범부의 체포의 이유 가만히 들어보니까 범죄 구성 여건의 성립도 안 돼. 범죄 구성 여건의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있어야 돼. 피해자가 있어? 없어. 피해자는 그 뭡니까 차도로 행진하는 좌빨들 그냥 지나갔어. 걔네들 오히려 우리한테 우리 이 대표한테 욕설하고 야 이 개새끼야 그러고 막 욕설하고 나는 그냥 서 있었어요.
지금 3시까지인데 지금 2시 반입니다. 내 5분 만에 끝낼게요. 자, 그럼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계시죠? 유튜브라고 지금 그 영상 지금 내놓고 있으시죠? 1시간 후에 내일 여러분들이 내 꼴 나지 않는다는 보장 있어요? 또 영상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여기 송출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또 뒷줄에 서 있는 일반 시민들, 우리 자유시민, 우파 시민들 다 웃음 보는 당신들인지 아니라는 게 보장할 수 있어요? 여기서 파면과 처벌을 해야 자유우파를 이렇게 탄압을 하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이러한 경찰 공무원은 나라를 좀먹고 망치하는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파면과 형벌을 원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얼마나 억울하시면 이렇게 울분을 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이거 억울하지 않게 생겼어요? 자, 제가 현행범 체포 통지서를 봤습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깃발을 흔들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 대한민국 깃발 흔들면 다 처벌돼, 이제. 언젠가는 반드시 경찰서 짱이라고 얘기하는 자가 처벌될 것이다. 네. 깃발을 흔들었더니 처벌됐더라. 이걸 현행범 체포 통지서에 쓰면서도 쓸까 말까 했을 겁니다. 이걸 쓰면 정말 우리가 좀 쪽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했을까? 정말 경찰이 제정신이라면 이런 생각 안 했을까? 유동배 말고 나머지 경찰대는 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네. 경찰대에서 그렇게 배웠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어서, 자, 마지막 발언자입니다. 우리 그 피해를 입으신 시민분입니다. 이 피해는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이런 피해가 발생했습니까? 왜? 첫 번째는 좌파 폭력 집단 때문에 폭력 집회를 일삼는 좌파들이 와서 그냥 집 밟은 거예요. 과장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그냥 와서 집 밟았어. 두 번째는 뭡니까? 종로 경찰서장 유동배가 얻어맞게 놔두라고 하니까 얻어맞은 거 아니야. 자, 생생한 증언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2일 날 그 불의의 습격을 당해서 많은 상처를 입은 이도헌입니다. 예, 저 지금 뭐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뭐 주로 1인 시위 위주로 하다 보니 저는 뭐 연설 같은 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서 좀 얘기 들어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현 6년째 1인 시위 위주로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여적죄로 사형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들고 플랜카드를 들고 6년째 1인 시위 위주로 매주 토요일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태풍이 와도 혼자서 1인 시위 위주로 투쟁을 고집하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제가 체구도 왜소하고 더군다나 또 혼자서 투쟁을 하고 더군다나 좌파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문재인 여적죄로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티켓을 들고 플래카드를 들고 다니다 보니 그동안의 공격이 엄청나게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격이 많이 왔어도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여태까지 혼자서 주로 1인 시위 위주로 해왔습니다. 세월호 앞에서 살벌한 시기 5, 6년 전에 세월호 앞에서도 혼자서 당당하게 1인 시위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 공격이 무척 많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폭행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이렇게 왜소해도 저는 어디 가서 맞고 다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테러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은 일찍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들고 다니는 이 문재인 여적죄로 사용하라라고 하는 현수막을 프랜카드를 고집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좌파들한테 배운 겁니다. 좌파놈들 5.18이라든지 아니면 세월호라든지 하나 잡으면 아주 끝까지 가잖아요. 저 역시 문재인 여적죄로 사용이라고 하는, 정말로 문재인 씨가 여적죄에 해당된다라면 그 여적죄에 대한 형벌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다 나온 그런 표현들이고 그러한 법률적인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좌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완전히 눈에 가시죠. 6년 동안 플래카드를 들고 다니니까 아주 언젠가는 한번 혼내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겠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요번 22일 날, 우리가 이은택, 1인 시위 끝나고 나서 이은택 집회에 참석을 하고, 거기 집회가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팀원이 아니라 같은 동료 4명이서 세종문화회관 옆쪽에 있는 감자탕 집에서 식사를 하려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곳을 가려면 동아면세점에서 광화문 광장을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고, 우리는 파란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충분히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그때는 개딸들, 민노총들이 행진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었고, 횡단보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인도 트럭이 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우파가 행진할 때처럼이라면 행진을 멈춰 세우고 교통승경들이 행진을 멈춰 세우고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끔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행진을 계속 지속시켰습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종로 경찰에서는 이 좌파들이 행진할 때는 오히려 거꾸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서울 트럭이 횡단보도까지 올 수 있는 거리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나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우리 보행자들을 다 경찰들이 일렬로 늘어서더니 가로막았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한참 기다린 후에 트럭과 민노총 개딸들이 행진하게끔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는 과정 중에서 트럭 뒤에 개딸들, 민노총들이 피켓팅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맞대응을 했습니다. 저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좌파 새끼들한테 미운 털이 박혀 있기 때문에 언젠가 테러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지내왔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옆에 그래도 경찰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양팔을 번쩍 펼치고 하늘 높이 펼친 다음에 프랜카드를 들고 여유 있게 옆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폭행 테러범이 아주 죽자 살자 저한테 주먹을 들고 휘두르면서 달려들었던 겁니다. 인간이 두 팔을 번쩍 들고 프랜카드를 들었을 때 이 상체는 뒤로 젖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몸의 중심이 뒤로 쏠리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자 사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아주 들이박아버리면 이 사람은 뒤로 나가 떨어져 갖고 뇌지탕 걸려갖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해자도 폭행 테러범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그동안에 쌓인 저를 아주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로 자빠지면서 머리통이 깨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죽이고 싶었으면 그것도 모자라서
나는 쓰러져서 정신도 없었는데 와갖고 또 짓밟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그 의식을 잃어갖고. 근데 옆에 계신 우리 증인분이 다 그거를 보셨으니까, 그리고 그 광화문 무지개 TV에서 그 폭행 테러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여태까지 엠바고가 걸려갖고 좀 많이 퍼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오늘인가 어제부터 그 엠바고를 풀어놔서 그 디테일하게 테러가 일어나는 그 동영상이 그 유튜브에 지금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시면 그때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던가를 아마 여실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한 그 테러 폭행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왜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게 해야지, 멀찌감치 오는 그 좌파 행진 때문에 왜 시간도 충분히 남은 그런 부행자들의 횡단을 못하게 했냐, 그거예요. 그렇게 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아놨으면 앞에 촘촘히 그 경찰들이 서서 그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보호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였었고요. 많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짧게 요 말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윤성규라고 하는 형사 4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5년 전에 일어났던 테러 사건이었는데요. 옆에 계신 그 형님하고 나하고 지나갈 때 우성우성 얘기를 하는 좌파들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우리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와갖고 이 형님을 다짜고짜 주먹질을 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그 선글라스가 부러지면서 이 형님의 눈이 찢어지고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 진단서를 받아갖고 여기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빨리 말씀을 드리면,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쪽에서는 그 사람이 폭행을 하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일행들을 이용해서 그 범인을 잡아달라고 했던 건데, 이쪽 윤성규 씨라고 하는 형사 4팀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같은 일행이 아니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좋다. 그럼 우리가 CCTV라도 좀 제공해달라 그랬더니 CCTV가 없다 또는 CCTV가 고장났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CCTV도 제공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제가 답답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폭행 당사자가 아닌데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료시켜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5년 전 6년 전에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좌파하고 우파하고 트러블이 일어나면 무조건 우파 잘못이었었고 좌파는 그냥 다 풀어줬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크게 틀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들이 진짜 흥분하는 좌파들을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서 있었다라면 저처럼 이러한 테러를 당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종로경찰서 제가 중립을 지켜서 제가 6년 동안 봐왔던 거는 한지도 안 빠지고 제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6년 동안 봐왔던 거는 얘네들은 중립적 입장이 아닙니다. 오로지 좌파 입장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중립을 지켜서 모든 이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형님이 이분도 경찰에 대해서 그날 22일날 굉장한 피해를 당하셨던 분입니다. 그거까지 짧게 말씀 좀 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좋은 사람인데 경찰이 거기서 방관해가지고 테러범이 3회에서 뛰어와가지고 눈답없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완파를 치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완전히 이 빠진 새끼들은 이해가 안 가는 놈들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보세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그냥 복격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가
그놈이 도망가길래 잡으니까 경찰 4명이서 내 팔다리를 다 잡고 돌려가지고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파. 예? 내가 해양공단인데 왜 나를 잡고 돌립니까? 4사람이서. 양팔로 해가지고 팔다리 하나 좌우로 해가지고 4사람이 잡았습니다. 두 분에 그 하실 거에 다 압니다. 지금에. 네. 조금 전에 이제 마지막 피해자분까지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겪었던 일이시죠.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발표보고,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욕먹어보고,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경찰들에게 밀침을 당해보고 다 했습니다. 그동안 참았죠. 참은 겁니다. 우리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한 게 아니고 참은 거라고. 네, 참은 겁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은 자유통일당, 그리고 예, 이거 현수막에서 빠졌네요. 예. 자유통일당 그리고 또 자유민주당도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변, 그리고 클린행동, 벨라도 국민특검단, 뭐 이렇게 여기에 이제 뭐 일일이 다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십니다. 공감이 아니라 내일이죠, 뭐. 예. 저도 종로경찰서에 좌파로부터 폭행당한 거 신고했다가 무혐의 처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아무리 우리는 신고를 해도 저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탁을 더 이상 종로경찰서 유동배에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유동배는 파면될 것이거든요. 유동배는 이 사건으로 반드시 파면될 것입니다. 유동배는 이 사건으로 반드시 책임질 것입니다. 유동배는 이 사건으로 바로 국민특검단 변호인들과 여러 애국 시민들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것이고요. 인권위원회의 지정을 당할 것이고 바로 경찰청의 청문감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유동배의 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들에게 부탁할 필요 없습니다. 이들을 불복시키고 새로운 경찰서장이 똑바로 된 경찰 행정을 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자, 유동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